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나무아카데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특강 문학의 현대시 11강 흙, 느티나무로부터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자, 제일 부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흙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이제 가장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을 지칭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지칭하면서 흙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자, 이 흙 하고 하는 것은 울음소리가 연상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이렇게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흙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픔과 희생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자, 흙은 생명의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 흙에서 수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키우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귀처, 이제 사람이 죽어서 또는 생명체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 역시 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인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생명의 원천이며 만물이 돌아와 의지하는 곳임을 이제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도공이 흙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도자기를 만든 것을 본 일이 있대요.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우리가 흙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 열매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자, 이것이 이제 기적이 아니라 흙의 노고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자 귀처가 되는 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자, 여기 역설적 표현 사용되고 있죠. 슬프고 아름다운이라는 표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면에서는 흙이 지닌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성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시이고요. 의인화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고 반어적 표현과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흙을 어머니와 동일시하여 자연의 모성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시, 느티나무로부터 보겠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자, 지금 매미 울음꽃 피우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울음이라는 것은 사실 청각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꽃으로 피운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청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자, 음성상징어 사용된 거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던 뜻이리라. 자, 이제 그 옹이가 박힌 것을 보면서 이 느티나무가 고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자, 지금 너라고 느티나무를 부름으로써 느티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가 모두 참 멀리 왔대요. 그래서 느티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자, 화자의 시선이 하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지금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발견되고 있어요.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자, 지금 이 안쪽에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 이 나무의 상처 안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웠대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에 죽어가는 이 모습이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다른 삶의 바탕이 된 느티나무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티나무의 다음 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국일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뭔가 상처와 구멍으로 가득하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이제 피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치유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또다시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지금 모기가 자기 발등에서 피를 빨고 있는 모습을 그 모기 배에 피꽃이 피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 않는다. 이 느티나무가 자기 상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 것처럼 이 화자도 이 모기가 살겠다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잡지 않겠다 하면서 느티나무의 너그러움을 흉내내고 있어요.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이 모기에게 빨린 피가 결국 이제 모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롭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맨다라고 하며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느티나무를 의인화하여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있고 상처를 새로운 삶을 틔워내는 자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답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 흙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흙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매미 울음꽃,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느티나무와 삶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선지들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감탄형 어조를 사용하여 흙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가는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와 같은 구절에서 흙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탄형 어조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와 같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나는 가에 비해 상징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있다. 나는 상처와 자궁, 죽음과 내생 등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에서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가 가에 비해 상징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역시 느티나무, 뿌리, 꽃 등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나는 가에 비해 청각적 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에서는 흑하고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에서도 매미 울음꽃 피우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비해서 가가 청각적 심상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에서는 가와 나 모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지만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만을 중심으로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것은 또 그 무엇에 자궁일지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의문형 문장을 나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가에서는 의문형 문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시각적 심상만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죠. 공감각적 심상도 사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